군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내에서는 안 들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홍창식 군 법무관리관, 지금 장관님을 보좌하고 있지만 당시 계엄 편람상 기획조정관이 포고령을 법무관리관에게 검토해서 선포한 게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TV 보고 알았다라고 변명하면서 불법 계엄이란 사실을 자기 손을 거치지 않은 포고령은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재 국방부 장관에게 껌딱지처럼 붙어서 법무조언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김상한 육군 법무실장인데요, 12.3 내란버스를 탑승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면 계엄사령부 법무처장이 되는 건데요, 본인이. 이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것, 최소한 부하 수행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육군 참모총장에게도 법무조언을 해야죠. 이거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내란 버스 타는 장군들에게도 이 버스 타면 큰일 납니다. 안 타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육군 참모총장에게 껌딱지처럼 붙어서 법무참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란이 종식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은 매우 심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이것은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좀 들어보십시오.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음해한, 그리고 조사본부에 수사외압을 행사한 법무장교가 유재훈 법무관리관 밑에 있던 총괄장교하던 장교가 이번에 대령 승진했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필벌이 되지 않는다면 군의 기강은 무너지는 것이고요. 다시 또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정하게 내란 청산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이용민 중령 1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따가 기회를 또 드릴 수 있는 때가 올 것 같습니다. 1분 이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용민 중령입니다. 진실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거짓말 없는 열심히 근무하는 군인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서영교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내란에 이 관련된 사람은 시간에 선후가 있을 뿐이지, 그 누구도 끝까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누구도 끝까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내란을 내란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자,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의원님. 조용히 해 주십시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잠깐만 시간 다시 주시고. 자, 집중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박은정 의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자, 서영기 의원님도 신동 의원님도 집중해 주십시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영상 좀 올려주세요. 여인영 방첩사령관, 전 방첩사령관 출정하는 모습이거든요. 저 차에서 내리고 있고요. 자세히 보십시오. 손짓 저렇게 하고 있고 저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 모습이 이상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지만 여인영 지금 피고인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그런데 아까 이 손짓 하면서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개호하는 사병들한테 손 까딱 하는 거거든요. 자기 몸에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호 사병들은 또 순순히 그 말을 또 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인영 사령관이 혼자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중범죄자를 저렇게 개호하는 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 네. 수용시설 출정 시 개호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올려봐 주세요. 2명의 교도관이 1명의 수용자를 동행해서 출정할 때 1명은 수용자 뒤에서 허리 부분 포승을 잡고 다른 1명은 적당한 위치에서 동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엉터리로 개호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저렇게 내란을 저지른 피고인들이 자기가 아직도 장군인 줄 알고 저렇게 그 법정에 출정하는 모습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맞는 개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정에 출정할 때 규정과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8일 날 경남 거제시의 민가에서 반려견 4마리가 남성 3명에게 1시간 동안 비비탄 수백 발을 맞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면 좀 올려봐 주세요. 그 중에 1마리는 죽었고 2마리는 눈을 적출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3명 중에 2명이 현역 해병대 소속 군인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군인 2명이 지난달에 해병대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형사 처벌을 받을 건데요. 아마 특수 손괴나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징계도 별도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범죄를 저지르고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군인들에 대해서 아직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사건이 벌어진 지 4개월이 지났거든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 중에 피해자 중 1명은 이제 전역까지 40일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시대이거든요. 이 사건이 아무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반려동물 키우는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40일 지나서 무사히 전역시키고 하면 이제 민간의 이제 수사기관에 넘길 건데요. 징계라는 것이 꼭 기소가 되어야만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사실이 명백하면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올려봐 주세요. 최근 5년간 군 검찰 기소 이전에 민간 검찰로 이송된 게 1900건인데 이 인원들에 대해서도 전부 징계 없이 무사 전역을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해병대의 이 군인들이 중에서 1명은 또 분대장으로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그것은 중에서 1명은 잘못된 것 같고요.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이 해병대 군인에 대해서는 승진을 시켜서는 안 되고요. 아마도 중대한 중징계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역을 앞둔 군인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좀 나와주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경태 위원께서 그 질문하신 거 다시 이어서 묻겠습니다. 네. 지난 최혜병 순직 관련해서 본인이 수사외압의 창구로 이종호 대표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중간으로 해가지고 외압을 행사한 본인이 청탁을 한 중간에 중간 창구라고 우리가 국회에서 물었는데 이종호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기사가 났어요. 박성웅 배우가 본인과 이종호 씨가 만나는 거 봤다. 같이 식사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게 나왔습니다. 본인이 아직도 그럼 이종호 모른다고 얘기하실 건가요? 예, 저는 아직도 이종호 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종호 씨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배우하고 제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군의 시스템 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이정필이라는 사람도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네, 저는 전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종호, 임성근, 이정필 등이 만나는 자리에 목격자가 4명 정도가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최혜병 지금 특검에서 수사 중에. 예. 이 목격자들이 전부 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수사 중인 사항이 뭐 어떻게 상세하게 이렇게 여기에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을 통해서 지금 저도 그걸 들었는데 전혀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종호 씨하고 그다음에 박성웅 배우는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이 둘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저녁 식사 자리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박성웅 배우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줄 아니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괜히 쓸데없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무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술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런 사실이 없다는 한 번도 것과 만난 사실이 또 없습니까? 하나는 이종호에 그런 사실이 없고요. 대해서 한 번도 만난 사실이 그것은 없어요? 정확하게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체계가 우리 군에는 있다.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습니까? 이종호도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위증이면 제가 반드시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위증이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기표 의원님 질의입니다. 네. 부천시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임성근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한다고, 허구가 사실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핸드폰 비밀번호 풀어가지고 포렌직에 임하는 것이 맞고, 그게 더 빨리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권유합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는 아닌데, 조심스럽게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렇게 여기서 자신있게 얘기하던 사람들, 큰 소리로 얘기하던 사람들이 결국 사실이 아닌 것을 밝혀져서 유증으로 고발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저 시간 좀 잠깐 멈춰주시면요. 네, 멈춰.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을 좀, 제가 아주 실무적인 얘기라 제가 김상환 법무실장한테 이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022년인가요? 항소심 같은 경우가 민간에 이관된 것이 그 정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로 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소심이 기존엔 군에서 하던 것이 민간으로 이관됐으면은 주요 어떤 보직 같은 게 없었을 거고 인원에 있어서 여유가 좀 생겼나요? 어떤가요? 사실 그 군사법에 종사하던 인원 자체가 좀 줄어들었고 그 인원이 다시 이제 참모나 법률 지원 업무를 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순감이 돼서 원래 있던 인원들이 다른 자리로 지금 배치됐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맞습니다, 있나요? 의원님. 예, 그러면 제가 사실 그걸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단기 법무관들도 많이 있었고 자원들이 많이 있었죠. 그다음에 장기 군법무관 시험도 있고 해서 자원이 보충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사실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저희가 했더니 2021년에는 충원율이 장기 군법무관 말입니다. 충원율이 100%였어요. 그런데 점점점 좀 떨어져서 2025년 같은 경우에는 23명이 소요 인원인데 22명, 그것 100%가 안 된 22명이 지원해서 7명만 지금 인관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네. 일단 22명이 지원했다 하더라도 도저히 인관시키기 어려운 인원은 제외하고 지금 인관시킨 건가요? 7명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인관 숫자가 적죠? 소요 인원이 미치지 못하는데도? 지원 자체가 적습니다. 지원이 22명이라고 저희가 파악했는데 아닌가요? 저희가 잘못 파악했나? 중도에 이제 포기하는 처음 지원은 하는데 네네. 나중에 중도에 포기하는 네네. 인원이 있어서 결국은 7명밖에 임관을 못 된 거네요.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로스쿨이 실제로 군대를 갔다 와서 로스쿨 졸업한 사람도 더 많아지고 그러면 단기 군법무관도 지금 숫자가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장기 군법무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10년 근무를 해야 사실 변호사 자격증 나오는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군이 사실 처우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민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도 고생하시는 거를 국민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군법무관 같은 경우에 이제 법조인으로서의 다른 어떤 기회비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유인들이 사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스쿨 출신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장기 군법무관을 임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5년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나요? 아니요. 그거는 바로 졸업한 사람들을 바로 네,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이 몇 년인가요? 지금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럼 10년이네요. 그럼 아니, 중간에 한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년 차에. 연수에 전역을 전역 할 수 있고, 지원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5년 정도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의문이 드는 것이 이 시스템 그대로 가면 군법무관 제도가 과연 유지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그 원인을 알아야지 대책이 나오는데 네. 원인 자체가 지금 처우입니다. 처우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이제 병가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과 비전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어떤 군법무관으로서의 근무를 한 10년 정도 하게 되면 어떤 다른 메리트가 또 있어야겠죠. 비전도 물론 비전에 포함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사법 시험을 다시 회복해야 되냐 이런 거에서 논쟁이 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군법무관 시험 같은 경우에 옛날에 있었던 제도들이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로스쿨 제도의 어떤 단점들을 또 보강하는 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장관님께서도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 장기 법무관이 거의 지원이 좀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군사보건법 개정으로 인해서 10년 정도 또 근무를 해야 군판사로서 법원에 재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제 나중에 군판사 자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중위 이런 낮은 계급은 현재상 인원이 오버되는데 중령 이상은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따라서 예전에 96년까지 군법무관 시험이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됐잖아요. 네네. 약 24명 정도 뽑은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네. 군의 그 군판사 검사의 충원을 위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 그래서 군법무관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도 논의를 좀 해보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지금 실무자한테 이제 현황을 물어본 것이고 장관님께서도 그에 대한 종합적인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남은 시간 소중한데요. 이게 아까 계속 그 방첩사 해체 하는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께서 말씀하시지만 쿠데타 막으려고 든 부대인 방첩사가 오히려 쿠데타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인원과 같은 괴물이 탄생해 만든 조직을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어떤 동료원께서는 여인원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도개혁이나 입법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학교나 많이 지어가지고 교육이나 잘하면 되지. 그래서 이 방첩사는 권한이 정보나 이런 것에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여인원과 같은 괴물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어떤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서는 방첩사 개혁에 꼭 매진했어서 성공을 거두시기를. 기본이 확실히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도 방첩사를 해체해서 그 기능은 국방부 내 각 기관에 배치해서 유관 기관에 네 간첩 색출에 지장 없이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면서 완전히 경찰과 합동수사를 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완전히 이관됐지만은 국정원의 해외 조직망들이 경찰은 해외 조직망이 없으니까 움직여서 협업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왜 지금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으니까 경찰이 간첩 못 잡던다 하지만은요 문재인 정부
박지원 국정원장은 두 조직을 간첩을 잡아서 사법조치했습니다. 윤석열 3년 간첩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압수수색하면서 국가정보원 전파입고 가서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면서 그분들을 결국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지 못하고 다른 법으로 기소했습니다. 좀 알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동영 장관이 두 국가론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최혁진 의원이 아주 정리를 잘해줬어요. 통일부 장관은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할 수 있습니다. 분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두 국가로는 노태우 정부에서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완전히 두 국가가 인정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헌법에 통일을 지향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부속 국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저는 언젠가는 두 국가론으로 통일되기 전에는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정동영 장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지적은 옳다. 그렇지만은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안보실장은 또 다른 견해를 가져야지 같이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상호 견제, 체크 밸런스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네. 네. 자, 내란 세력. 지금 장관께서 완전히 척결하겠다. 그런 의사를 표명했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세력이 내란 사락이고 내란 정당입니다. 지금 그 뒷좌석에 배석한 그러한 사람들도 임채원 인권 소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함께 정치했잖아요? 네, 하나회를 통해서 완전히 파벌을 제거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군이 바로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때 김관진 장관은 댓글 사이버 사령부를 이용해서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또 한 번 파동을 겪었습니다. 그 후 모든 정부에서 군들이 정치 개입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국민적 존경을 받았습니까? 이번에는 하나회가 아니라 댓글 부대가 아니라 내란 부대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기도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두 번째 문민장관, 국방장관 안규백이 탄생했다고 하면은 저는 철저히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특히 국방부 장관은 군, 검찰, 군사법원을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색출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여러 가지 특검에서 또 혹은 다른 데서 조사와 어떤 순수와 무관하게 당연히 직무의 배제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첩사 장성들을 직무에 배제를 시킨 이유도 바로 이런 취지에서 행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임채원 소장이 말씀하신 게 제가 질문하려고 가지고 있던 자료예요. 네. 상당하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장관의 개혁 의지는 철저하지만은 참모들에 둘러싸여서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안 하면 안 한다 이거예요. 임기가 보장된 있는 임기가 보장됐다 하더라도 군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 군 말고 제복이면 군인 말고 계약직 공무원들 민간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은 그 즉시 바로 배제를 시킵니다. 그것은
직무 배제를 하고 대행 체제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다 해봤어요. 자, 우리가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앞으로 군검찰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대로 있지만은 이 기능을 조정 여부는 더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 잘 생각해 봐요. 정부의 검찰청은 폐지됐는데 군검찰은 군은 특수적인 관계라서 수적인 관계가 있다가 특수적인 어떤 개혁을 해야 관계라서 되는가 이런 것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을 준비한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쟁적 상황도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과연 분리가 맞는 것인지는 여러 가지 논의도 해봐야 되고 또 임채원 소장 잠깐 나와보세요.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 소장 들으세요.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별도로 군에서 군 복무를 이수하고 있죠. 아니요, 지금 현재 그 교정시설에서 대체 복무를 군 현역보다 2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체 복무제는 이미 통과됐고, 예. 네, 그때는 수감자로서 교도관을 보조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제복을 입고 교도관들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징역살이 안 하는 거죠. 교정시설 가서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년에서 6년 차까지는 3박 4일로 교정시설 가가지고, 봉사하고 또 식배 배식하고 뭐 이런 것을, 역할을 합니다. 그 예비군 교육 대신에 이분들은 집체 교육을 않기 때문에 교정 시설에서 일반 그 예비군 훈련과 같이 교정 시설 똑같은 그런 교육과 시설 훈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에 대체 복무역을 36개월로 그 당시에 법제한 것은 꾀를 불러서 대체 복무를 군대를 기피하기 위해서 이런 인원들이 많은 것을 판단해서 아마 36개월 온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제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입법 취지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친북 정부다, 한미 정부다 어느 때보다도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진 장관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일부에서 마치 한미 동맹을 깨버리려고 하는 내란을 주장하는 내란 세력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국방부 장관은 국방을 한미동맹 근간에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동맹은 흔들릴 수 없는 혁명이기 때문에 깨질 수도 없고 이건 확고부동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 남았습니다. 네, 장관님. 네. 지금 군사법원 내에 그 성별 비율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여성 비율이 40%가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여성과 관련된 어떤 시설 같은 것들이 충분히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현재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합니다. 지금 군사법원이 보니까 전국에 총 10개의 재판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여성 화장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신축되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다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 휴게실 같은 것들이 운영되는 것은 10개 중에 5개의 재판소만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재판소에도 보면 이제 뭐 여성 법무관들이나 아니면 사건에 따라서 여성 피해자 혹은 피고인들 여성들이 휴식을 취해야 될 공간들이 남녀고용평등법 등등에 따라서 좀 충분히 갖춰져야 되는데 5개밖에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지금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재현 증인 잠깐 나오십시오. 네. 위증 인정하십니까? 저는 위증은 한 적 없습니다. 네. 위증한 적이 없으세요? 참, 여전하십니다. 자, 윤석열이 경로했느냐, 안 했느냐. 예. 윤석열의 경로를 그날 보좌관회의,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7명 중에 5명이 인정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나머지 인정하지 않는 2명이 누군지 압니까? 잘 모릅니다. 윤석열, 김용현, 이 내란범들만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나머지 다 인정했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뭐 위증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저는 다른 걸 좀 물어보려고 해요. 주진우 의원과 통화했어요, 안 했어요? 주진우 의원님과 통화한 적 없습니다.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당시 통화한 적 없다. 네. 그러면 그 밑에 행정관과 통화했다는 것이죠? 뭘 기억을 못하는 척 하세요. 아니요, 이게 얼마나 시끄러운데. 법률비서관시, 그러니까 제가 이시원 비서관의 그 요청에 따라서 군사법제도 개선 검토할 때 그 팀의 법률비서관실 그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행정관들이. 그러니까 통화했잖아요. 네, 그래서 통화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7월 31일에 통화했잖아요. 7월 31일. 7월 31일 이 문제가 윤석열이 경로했던 그날 6분 넘게 통화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 무슨 일로 통화했어요? 7월 31일에는 무슨 일로 통화했어요? 제가 맨 처음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게 이시원 비서관으로부터 군사법제도 개선 보고하라고 다음날 들어오라 그랬다. 아니 증인 지금 말 네네네, 돌리지 그러니까 마시고 주진우 비서관의 행정관과 무슨 통화를 했냐고요? 그러니까 출입 조치를 어떻게 해줄 것이다라는 것을 통화한 적은 있어도 그 외의 내용과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확실해요? 네네, 전 제 기억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통화했어요. 알고 있어요? 네. 행정관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군사법제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거짓말이면 위증 처벌 받을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 수사. 자,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은 뭐라고 하냐면 네. 사면 문제 상의했다고 그랬어. 사면 문제. 사면 문제는 그러니까 법무관리관실이 사면도 하고요. 그 당시가 지금 분명히 얘기했어요. 군사법제도와 관련해서 상의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주진우 의원 쪽은 사면 문제 얘기했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이용민 중령 잠깐 나오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기억을 못해요. 지금부터 수사 받으면서 과거 다 돌아봤겠죠. 자, 아까 충분히 말씀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는데요. 자, 박정훈 대령의 그런 용기 있는 행동 그리고 이용민 중령의 용기 있는 행동들로 인해서 최혜병 사건의 진실이 상당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 명의 윤석열이라는 이상한 대통령 하나의 경로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감옥 가게 생긴 이 사단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지금 진실이 밝혀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있는 당사자 중에 한 분으로서 소회를 짧게 또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제가 참 안 좋은 생각까지 했지만 끝까지 살아남을 생각을 했던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진실을 찾아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저희 군인들이 뭐 저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들로 이런 피해들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용민 간사께서 여군 판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곽규태 간사님하고 김용민 위원장님께 한번 왜 그 자리에 네? 네. 그래요?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여군 검사께서 얼마 전에 이 경추 수술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통스럽게 앉아 있는데,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좀 귀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진작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해 주셔서. 네, 빨리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네. 임성근 사단장이 8월 3일, 23년 8월 3일인데요. 4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김건희를 만나기 위해서 거제도에 있는 저도를 방문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휴가 중이었습니다. 8월 2일에서 8월 8일까지인데요. 갈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하면은 당시에 포항에 있었던 해병대 1사단 수색대대 인원들이 파견을 나갔습니다. 이 외곽 경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은 경호처 통제 없이 쉽게 저도를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목격했던 임성근 사단장을 본 해병대 1사단 수색대대 소속 경호 인원들이 임성근을 발견을 하고 깜짝 놀라서 경례를 못하고 한밤중이라 그냥 군화 뒤꿈치를 탁탁 치면서 경례를 대신했다 하는 겁니다. 구체적이죠. 이 8월 3일은 언제냐? 바로 이 국방부가 불법적으로 최병 순직 사건 수사 자료를 회수했던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네, 어머나 세상에입니다. 네. 네, 아직 제 질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박정훈 대령이 이런 수사 외압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한 것이 8월 11일입니다. KBS 방송인데요. 딱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 날 8월 14일 1차 체포영장 청구를 했더니 군 판사가 기각을 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인터뷰를 한 다음 날 체포영장 청구를 했는데 다행히 군 판사가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하면 기각 사유를 기재해야 됩니다. 기각한 영장 청구서 원본도 수사 서류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MBC가 대통령 경로 사실을 최초 보도를 한 것이 8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또 8월 28일 날 2차 체포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이때 군 판사가 또 기각을 합니다. 참 다행이죠. 그런데 23년 9월 1일 날 군 판사 기각하니까 또 8월 30일 또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기일은 23년 9월 1일로 잡혔고요. 다행히 군 판사가 기각했습니다. 자, 제가 전두환 시절에 판사를 했습니다. 제가 영장 담당을 당직을 하다가 기각을 했는데요. 다음날 가서 보니까 그 영장이 다른 판사에 의해서 발부가 됐어요. 판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기각했는데 그 기각 사유가 있는데 그 기각 사유를 검사가 보완했더냐 그랬더니 아니 그런 기각한 흔적을 못 봤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중에 검사한테 추궁했더니 그걸 찢어서 없앴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전두환 50 시절에나 일어난 일이 이 사건에 있어서 3번씩이나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3번의 영장 기각 서류가 수사 서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기록에 당연히 편철해야 되는데 기록 목록에 기재해야 되는데 다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도 지금 변호인들이 아마 모를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 박정원 대령 변호사들이 수사 서류에 못 봤으니까 모르는 거지요. 이와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보현 육군 소령 나오십시오. 구사단 법무실에 있네요. 당시 군 검사였어요. 자, 왜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까? 감기 때문에 벗고 네.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장 청구가 기각됐는데 이 서류를 수사 기록에 편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누구 지시였습니까? 특검 수사 때도 진술을 했는데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제가 기억 안 나면 자,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민정 군 검사 나오세요. 네. 김민정 군 검사는 저 답변을 납득할 수 있습니까? 기억 안 난다. 그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네. 그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를 듣고 특검 수사 과정은 수사 과정이고 여기는 국정감사예요. 국민이 보고 있어요. 저런 답변 가능합니까? 특검 수사 이 사건이 과정에서 어떤 사건인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 영장 청구해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이걸 기각당해 놓고도 그 기억 안 난다고 말이 됩니까? 특검 군 검사가 영장 기각 당했으면 그것을 보완하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기억 안 난다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종영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필요 알겠습니다. 없고. 자, 누가 지시했습니까? 우리 특검 김민정 조사- 군 검사가 지시했습니까?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억을 환기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좀 시간이 지나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 기각된 그 체포영장 기록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그 신청 사건으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신청 사건으로 관리되고 있다를 누가 말했습니까? 그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 수사팀에서 그러면 그 증인이 물어봤습니까? 내가 이 신청한 영장이 기각당해서 이게 어디 있냐 물어봤습니까? 제가 그 경위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계속 기억을 환기해봤는데 그 드문드문 기억이 나서 정확하게 제가 그 도저히 기억을 하려고 별도로 했던 기억이 보관되고 있다를 누구로부터 제가 들었습니까? 수사팀한테 전에 들었던 걸로 네? 수사팀한테 전에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사팀한테. 네. 증인이 수사팀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보통 부장 직책에 있었고 그 수사는 이제 공영과를 비롯해서 수사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제가 수사팀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 연보현 검사를 포함한 그 공공형사과 인원들한테 제가 그 내용을 물어보고 그걸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연보현 검사들 군 검사들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수사 원본 기록에 그 신청 사건 원본으로 관리된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들었던 기억이 드문드문 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당연히 수사 기록에 편찬이 되는 거죠. 제가 그것도 정확하게 그 이후에 계속 제가 다시 기억을 계속 환기해서 봤는데 그 박정은 대령 그 사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김동혁 검찰단장 나오세요. 네, 증인이 지시했습니까? 지시하지는 않았고 특검 조사 과정에서 제가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먼저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이유는 위원장님 저 사유가 아니고 소환 조사에 고박했다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청구한 거고 다만 체포영장 청구 기각서가 기록이 아닌 별도의 처로 관리된 거는 최근에 검사를 통해서 알았고 제가 그걸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던 거는 제 불찰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자, 거기 써 계세요. 증인은 윤석열의 친구라는 고석 변호사와 수차례 통화를 한 것이죠. 바로 이 일로 통화한 것이죠. 특검 세포와 관련해서 통화한 것이죠. 그것과는 상관없다고 제가 진술했습니다. 네. 무슨 일로 수차례 통화했습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자료 준비나 또 진행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법무관리 이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 준비와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진 않고 이 사건과 관련된 건 있지만 체포영장과 관련된 건 아니라고 이 사건과 관련 없진 않은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네, 이 사건과 네, 알겠습니다. 네. 특검에서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증인은
고석 변호사, 신현식 국방장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박정원 대령과 대화한 사실도 있죠? 그 당시 수사 중의 말씀입니까? 수사 이 기간 사건과 관련하여 그 뒤에 그 후에는 당연히 장관으로 부임하신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수사 기간에는 그분들 다 통한 건 별도로 없습니다. 박정원 대령 항명 수사에 관하여 네. 네, 윤석열의 개입이 있었던 건 맞죠?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특검 조사. 자, 장관님, 이렇게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군 검찰이 집단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은 중범죄입니다. 이 사법제도 하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중징계 대상이니까 엄정하게 감찰해 주시고 수사는 수사고요. 이 엄정하게 그 감찰 결과를 집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임성근 사단장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5일간이고요. 1사단 지휘관 관용 차량 및 운전부사관 운행 일지, 임성근 개인 차량의 1사단 위병소 출입 일지, 북문 방향 공간 방향입니다. 해병사령부 특수수색중대 1사단 수색대대 및 수색대대 특수중대 및 상륙중대, 수송대대, 사단장 비서실 인원 출장 여비, 마지막으로 해군 항공사령부 66기지 방호전대, 운항관제대, 포항관제탑, 또한 62 해상항공전대, 620기지 대대, 진해관제탑, 비행계획서 기록 요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피감기관 장관님 이하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연속 국정감사에 응대하느라 지금 화장실도 못 가신 것 같습니다만 죄송하고요. 잠시 감사를 중지해서 이후 6시 30분 다시 지금 9.19 군사 합의 또 사회 공무원 등을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시 한번 감찰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내에서는 아직 않고 있고요. 지금 예. 의원님이 말씀을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를 한번 법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메인 서버 SI는 삭제가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예,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관님 네. 제가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장관님과 불필요한 언쟁을 하거나 그런 네.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12.3 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우리 군의 이제 사기가 떨어진 점을 좀 빨리 수습을 하고 우리 국가 안보에 매진할 수 있는 군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과제고, 그래서 네. 아마 우리 오랜 경험을 가진 우리 안규백 의원님을 장관으로 발탁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지금 네. 군인들이 12.3 사태에 특히 이제 하급 장교나 이런 분들은 뭐 상황을 전혀 모르는 채로 동원된 분도 많이 있을 테고, 이게 지금으로서는 상황 자체가 아주 뚜렷해졌다라고 보기 어렵고, 또 이 내란 문제에 대한 재판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형법상 내란은. 그런데 장관님이 물론 뭐 정치인으로서 저는 그 표현은 제가 존중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군의 그 기강을 잡고 군을 수습해야 되는 장관님 입장에서는 조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좀 특히 국회에 와서는 또 저희 당의 입장 이런 부분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미국의 항의산 보낸 문제, 이 부분은 단호하게 아무 문제 없고, 거기는 그럼 언제든지 우리 군이 검찰이 필요하면 미국과 협의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 측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항의 사안을 보내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신중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잘 그 대목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입과 관련해서 한 번도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건 압수수색이나 이런 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뭐 제가 그전엔 잘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건물에 대해서 출입 권한과 여러 가지 위임된 사항은 우리 한국 측 공작사 부사령관에게 이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미치한테 이걸 통보할 의무가 이게 없는 거죠, 이거요. 그래서 그 판단에 그러면 통보할 의무가 없는 곳이다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분명히 했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그것은 뭐 시비 걸지 말아라라는 입장. 외교 차원에서 할 일이지 국방부 차원에서 할 일은 저 아니라고 아니요, 그런 문제가 이제 결국은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국방부에서는 아니, 마음대로 해도 좋다. 우리는 뭐 관계없다라고 얘기하고 외교부에서는 미국과의 문제가 계속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장관님 입장에서 남의 나라 일 얘기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분명하게 미국 측과 어떤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시든지 소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파에 관련해서 큰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데, 역시 이제 지금 우리 군의 가장 큰, 임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강군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것인데, 이 계엄 사태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저는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위 우리가 항명법이라고 하는 이 추진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까 육군 참모총장께서 그거 우리가 교육시키면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 정당한 명령인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인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보셨겠지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가 굉장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군이 아주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이게 정당한 명령인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인지 이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어떤 교육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군을 굉장히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명령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게 과연 총장의 의원님, 이 부당한 명령에 따라서 의회에서는 수명하지 않게 하겠다는 이 내용의 그 법안들이 의원들이 여야 10여 명 이상 아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헌법 가치와 수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저는 식별을 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극단적으로 하면요. 북한하고의 전쟁을 하는데 북한군도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동포의 가슴에 불이 들이댈 수 없다는 논리가 생길 수가 있다. 그건 의원님 그건 논리의 비약인데요. 그런 논리의 비약 접근은 하시면 안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비약인 줄 압니다만 드립니다. 이게 너무 우리 민족의 그런 심어지는 저는 불안하다고. 네, 의원님 말씀 잘 이해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훈 소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나오시는 동안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사법원의 사건이 지금 지지부진할 재판이 지금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고 두 분이 이제 민간인으로 전역하면 민간법원에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금 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사건이 11개 재판부에 다 풀뿌리 터져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국정농단 재판부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자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고 또 각자 속도가 다르면 내란 규명이 신속한 처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요. 지난 중앙군사법원에 김종일 중령 이 수사 재판부가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용기 있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무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인사 과정에서 승진에서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도 박정원 내력을 아끼는 국민들께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장관님께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승진 안 돼야 할 사람을 또 승진하는 경우가 있어서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내란에 관련돼 있거나 또는 최혜병 의압 사건 과정에서 관련된 자는 승진을 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 이창민 중령 이창민 중령이 박근혜에게 항명죄를 씌울 때 구체적인 실무 담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뿌려진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관한 진실한 괴문서가 돌아다녔는데 이창민 중령이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고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상도 좀 보시고요. 그런데 이창민 중령을 주최한 사람이 김상환 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임태훈 소장이 말한 것처럼 12.3 내란 당시에 계룡대 육군 본부에서 합참 계엄 상황실로 가는 버스를 탔다.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임태훈 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급했는데 진급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 진급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사실 장관님께서는 좀 억울한 지점이 있는데요. 중령 진급자나 대령 진급자는 진급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인사사령부소관이라서 사실 장관님께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 맞고요. 그런데 문제는 불법개헌과 내란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진급을 한다는 것은 그 절차대로 블라인드해서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갑을병정으로 해서 4단계의 진급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다라고 인식되지만 실상 이 관리를 하는 것이 육군본부 그 진급자료 관리과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령, 중령, 소령은 육사에서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란도 육사가 일으킨 건데 이런 내란 인사들을 그대로 진급시키는 것,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시키고 중령에 대령 진급시키는 것은 이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이고요. 특히 법무병과에서는요. 육군 법무실장이 추천하게 돼 있죠. 병과장인데. 그런데 오늘 여기 버젓이 나와가지고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표정 관리 잘 하시면서 계시면서 향후 검찰단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게 법무병과에서 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시니까 나머지 법무관들이요. 양심선언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합니다. 입이 있어도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허위 구속영장 청구한 연보영 군검사 그리고 연보영 군검사가 작성하지 않고 보통검찰부장인 김민정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허위 공문서에 가까운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것도 지금 그 어떠한 징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관들, 정의로운 법무관들이요,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하루아침에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장관님께서 감찰도 중요하고 하지만 내란 특별 조사를 하기 위한 국방부 자체 내 내란 진상 특별조사위원회 이런 것들도 저는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특검은 수사기관이지 징계를 하는 조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나머지 장군들, 지금 장군 인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들도 장군 진급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좀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고 있고, 다만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 괴문서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지금 확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은 이 인원이 국방부 법무관실에 근무하면서 국회 대응 자료 또 작성한 것, 이것은 사실인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추적하고 더 세밀히 분석해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곳에는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확인이 됐고 어느 부분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입니다. 끝으로
즉각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내란 관련된 것도 있지만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네, 박정훈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계속하세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 린치에 가깝게 거짓말장이로 몰고 망상으로 몰았던 당시 해병대 사령관 부사령관 정종범 중장은 현재 대통령 직무실이 가까운 합참에서 전비태세 검열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해병대 사령부 참모장이었던 나경원 사람은 의원님 안 들립니다. 소장으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위원장이 지금 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나경원 의원님, 곽규태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왜 소리 지르십니까? 계속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호종 해병대 참모장 당시 이 사람은 심지어 소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1사단장으로 가 있고요. 권태균 서방사 참모장은 현재 해병대 6여단장을 하고 있고 사령부 특별보좌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해병대사 인사처장은 중장으로 원스타로 진급을 하고 1사단 작전 부사단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하동 당시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이 사람 거짓말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인데요. 해병대 1여단장을 하고 있고요. 박상현 해병대 7여단장은 현재 해병대 1사단 참모장을 조용히 하세요. 하고 현재 박규택님. 인사근무처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욕이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저를 고발하면 되겠죠. 여기 고소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김영래 수락하니까. 국가안보실에 파견돼 있던 이 사람은 해병대 사령부 작전처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요한 해병대 사령부 감찰실장은 전역 후에 2급 군무원으로 해병대 전투모의 분석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래와 박상현 등은 매일 아침 박정훈 대령이 얼굴을 마주해야 되고요. 심지어 점심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신상필벌이 우선인 군에서 한 정의로운 군사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집단항명 수괴로 몰아서 감옥을 넣으려고 했던 자들이 현재 군에서 보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심지어 진급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정의가 실종되고 군의 사기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관께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조용히 하십시오. 곽규택 의원님. 시끄럽습니다. 위원장의 진행에 방해를 주는 겁니다. 목소리가 너무 크십니다. 아니, 자, 죄송하지만 서영교 의원님, 국감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곽규택 위원님이나 국힘 의원님들이 수시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꾸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석준 의원님, 다음 질의 순서입니다.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예, 증인 임성근 증인님, 그리고 이용민 참고인님 좀 앞에 좀 같이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시작하십시오. 예, 같이 좀. 예. 시작하십시오. 두 분 해병 가족이시죠? 예, 저 또한 해병 가족입니다. 오늘 두 분의 해병 가족을 모시고 이렇게 또 국감 시간에 또 최해병 사건으로 이렇게 또 이런 대화를 하게 돼서 정말 가슴이 착잡하기 이럴 때였습니다. 지난 2년 전이죠. 23년 7월 19일 우리 최해병은 대민 지원 중에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예, 모두가 그때 직접 지휘관이었죠. 두 분 다. 네. 예, 한 분은 직속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사단장으로서
자,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데 모든 것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는 안 보입니다. 저는 장관님께 다시 한번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우리 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두 분이 왔으니까 우리 아까 박은정 의원님께서 우리 해병대 우리 가족이 비비탄으로 애완동물을 이렇게 괴롭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해병대 또 이렇게 뭔가 명예를 훼손한 듯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이 점을 빌어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우리 해병대 가족들은 애완동물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그건 경위는 따르져 봐야겠지만 그것이 전부로 비춰서 우리 해병대 명예에 흠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분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 재병 누구보다 아꼈던 분이고 그 아파했고 또 그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셨죠. 예, 충분히 우리가 저도 갔었고 자 그렇지만 이 사건의 본질이 왜곡돼 있습니다.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도 진지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바로 경로설 진실이냐 아니냐 또 구명로비설 진실이냐 아니냐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제 삼았던 대통령은 지금 구속돼 계십니다. 자, 대통령의 경로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자, 박정원 수사단장 어떻게 수사했어요? 안타까운 이 대민전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를 갖고 8명의 지휘관들을 묶고 글벽듯이 묶어서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보고받은 사단장, 국방부 장관 즉각 바로 경로 이상의 화를 내서 그를 바로잡아야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임성근 사단장님 그때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병대로 개멸로 이끄는 이 수사 결과를 통과시켜서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제어할 정도의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까? 해병대를 개별시킬 계획이었습니까?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대는 대한민국 해병대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6.25 때 최강의 군대로 우리 전선을 지켰고 지금도 서해 우리 휴전선 3분의 1을 막아내고 있고 유사시에 대비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병대가 이런 특검을 통해서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해병대 또 여기서 얘기합니다. 좀 전에 우리 군인권센터 소장님 해병대 일일이 지휘관들을 거명하면서 정말 좌표 찍게 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해병대는 항상 저 두 분이 생각이 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 앞으로도 지켜갈 분들입니다. 이 재해병 사건이 제대로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 해병대를 괴멸시키고 해병대가 군 본연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호소드립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 들어갑니다. 곽규태 의원님 경고합니다. 위원장 자리에 바로 옆에 앉으셔가지고 계속 추임새를 넣으시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시면은 발언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압수수색해서 종교 탄압을 하고 무작위로 10,000건 이상의 통신조회를 해서 국민들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를 하고 심지어 인권위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이게 새벽을 빙자한 이재명 정부의 민낯 아닙니까? 특검 정치, 이재명 정치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새벽의 죽음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슬퍼합니까? 재명의 제2의 재명 사고를 막기 위한 진지한 고민, 해안 여기서 논의하고 있습니까? 수십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뭡니까? 정쟁을 위한 정쟁, 인권 탄압. 그만해요. 자 정리하십시오. 자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저분들입니다. 우리 재명 지금 저 세상에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저 서영교 의원님, 위원장이 정리할 수 있게끔 네, 대응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 송석준 위원님은 최혜병 죽음을 빙자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표현입니다. 최혜병 죽음을 안타깝다라고 하시면서 최혜병 죽음을 빙자했다라는 표현은 말이 맞지가 않은 겁니다. 자, 다음 질의 순서 들어갑니다. 송석준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다음 질의 순서는 장경태 위원님 순서입니다. 장경태 의원님께 마이크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좀 틀어주시고요. 신범철 전 차관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끝났습니다. 영상 자, 풀이- 장경태 풀이 의원님 좀- 질의 네, 시간입니다. 영상 풀이 좀 다시 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회수가 외압이죠. 회수가 외압입니다. 그게 바로 7월 31일 2차 보류 경로 이후 2차 보류 과정이 있었고요. 8월 2일 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사실상 반환받아 옵니다. 회수는 아닌데요. 이때 이 회수 지시를 받았다 했다가 어떤 지시도 없었다고 말을 바꾸셨어요. 증인 선서를 안 했을 때는 회수가 있었다고 했고 증인 선서를 하고 나서는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했는데 임기훈 증인이 이미 신범철 전 차관에게 윤석열 경로서를 전달했다고 진술을 이미 한 바 있고요. 또 관련된 전화 받지 않았던 이유로 질책받았고 기록 이첩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라고 특검에 진술하셨죠. 일단 임기훈 비서관께서 이야기했던 경로서를 전달 들었던 건 저는 전달 듣지 않았습니다. 두 네. 번째, 저 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그 다음 입법청문회인가에서 제가 박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날짜에 관련된 일이라는 해명을 그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수와 관련된 내용은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사과 기록을 회수해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로부터 들은 거잖아요. 이거를 아무 그럼 유재용 관리관이 아무런 차관 직속 법무관리관인데 네. 차관의 지시 없이 오면 유재용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수사과정과 통화해서 임의로 무단으로 전적으로 자기 판단하에 회수해 왔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지시가 있었잖아요. 회수와 관련된. 제가 구체적인 지시는 한 적이 없고요. 예, 장관님께서 하신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본인은 관련해서- 유재용 관리관에게 지시한 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특검에서 다 진술했고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어차피 위증도 많이 하셔서 괜찮습니다. 임기훈 이시원 등과 대통령실에서 30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2일 날 세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세요. 김동혁 군 검찰 단장과 신범철 차관과 유재용 관리관 세 분이 회의하다가 밖에 통화 받고 와서 갑자기 회수를 해오거든요. 경북경찰청 와서 오전 11시 50분 경인가요? 그때 회의를 이미 모여 계셨고 그리고 통화하고 나서 회수해 옵니다. 그 기억나세요? 오전에는 모이지 않았고요. 1시 반 회의 때 저희가 회의를 했지만 그때 그런 이야기는 나눠지지 않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장관님 지시가 개별적으로 있어서 장관님 지시대로 해라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들어가셔도 끝냈습니다. 좋습니다. 유지현 법무관리관님 나와주세요. 유재현 법무관리관님이 김동혁 군 검찰단장과 2시 44분에 통화하세요. 그리고 나서 국방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기록을 회수해 오는데요. 그때 수사기록 회수는 왜 결정을 하셨습니까? 일단 저번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임기훈 비서관이 전화가 와서 경북경찰에서 전화가 올 거다라고 해서 부재중 전화가 남아 있어서 제가 경북에 전화를 드렸더니 아니, 회수를 왜 하셨냐고요? 네, 거기서 자기는 접수를 안 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회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회수 지시 안 받으셨는데 왜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해 오셨죠? 경북경찰이 반환받아서. 자기네는 접수를 할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고요. 무단으로 경북경찰청이 국방부에서 연락도 안 하고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경북경찰이 먼저 전화해서 저에게 사건 기록을 가져가라 했다고요? 회수해 가실 거죠?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들었고 본인은 경북경찰청에 전혀 회수해달라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고요? 저는 요청한 적이 없고 그쪽에서 회수해 알겠습니다. 가실 김동혁 거라고 물어봤습니다. 검찰단장님.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지시를 전적으로 제가 결정했습니다. 24년 7월 19일 저희 청문회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또 번복하셨어요. 국정감사 때. 장관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있으세요? 네, 그 특검에서 내가 그분 수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저는 이미 장관님이 수사 지시 자체를 했다는 건 그 전에 이미 공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 그 뒤에 부분은 당연히 제가 결정했다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토요일에 다 지워서 깡통으로 낸 적 없다. 스톤폰 그대로 냈다 했는데 통화 기록 다 지워서 지운 휴대전화를 공수처에 제출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시겠어요? 그 부분 특검 조사에서 충분히 얘기했고 전화기를 교체한 적은 다 없고요. 위증이고 무슨 네. 말을 믿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유재현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경북경찰청이 회수해 가시죠 할 때 증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는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던 사실관계 내에서는 그 무단 이첩이 됐다라는 것밖에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무단 이첩에 대한 법리적 효과상 뭐 저희가 회수해 가는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왜 무단 이첩이라고 서로 의견 공유를 했습니까? 아니요, 장관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자기가 그 전에 이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지시를 어기고 박정원 대령이 무단 이첩을 했단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 사실관계 내에서 판단을 증인은 법률 그 지식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첩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됐는데 왜 무단이라는 데 동조를 합니까?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이첩이 된 겁니다. 할 수는 없었나요? 제가 알고 있던 사실관계 내에서는 장관님께서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 지시가 적절하게 박정원 알고 있는 범위라는 건 그러면 법전은 빼놓고 법률은 빼놓고 장관이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까, 증인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 내에서 알고 있는 사실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실은 어떤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 그러니까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가 어떤 겁니까? 알고 있는 사실관계의 내용을 말해주세요. 장관님이 이첩 보류 지시를 했고 그 이첩 보류 지시가 전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라는 건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무단이 아닌 거죠. 그런데 왜 무단이라는 표현을 넣는 겁니까? 장관님께서 그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그러면 장관이 불법을 명령하면은 그러면 그 불법이 사실관계가 되는 당시에 겁니까? 제가 그걸 불법이라고 판단할 만한 저에게 어떠한 알려진 정보도 없었습니다. 1시 42분에 임기훈 국방비서관 전화 받고 51분에 경북경찰청하고 본인이 통화하시잖아요. 자, 장경태 위원님, 관련 증인에 대해서는 제가 2분간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국정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1시 22분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통화하고 1시 25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4분 51초 동안 통화하고 1시 30분에 신법절 차관 그리고 쭉 해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1시 42분에 본인한테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로 국방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전화를 하냐고요. 그리고 나서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하는데 이거를 아무런 것도 몰랐고 경북경찰청에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회수한다는 것 자체를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드릴 테니까 조용히 하세요. 수사기관에서 이미 다 진술을 했지만 임기훈 비서관님이 저한테 그 경북에서 전화가 올 거다. 그러니까 증인의 증언이 안 들립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나경원 위원님, 증인의 말소리가 안 들립니다. 증인의 말소리를 제가 두 분이 떠들어가지고 거의 못 들었어요. 계속 뜯으니까 위원장이 그 증인들이 어떻게 발언을 하시는지 그렇죠.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니 법무관리관이 어제도 그랬고 계속 그렇습니다. 두 분이 가까이서 계속 뜯으니까 사령관 들을 결재 수가 없어요. 진행이 안 됩니다. 결재에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 공문서도 공개됐지 않았습니까? 해병대 사령관 결재, 해군 참모총장 결재, 국방부 장관 결재하고 이첩된 거예요. 근데 무슨 법률적으로 이게 회수되거나 혹은 반환될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결재를 번복하고 무단히 결재 번복할 공문 보셨어요? 없어요, 공문. 그러니까 저는 구두로 그게 결재가 번복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시잖아요. 지금 앞뒤도 안 맞고. 그게 법조인으로서 할 말이에요? 사실관계 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 본인이 내에서 말씀을 본인이 국방비서 임기훈 비서관하고 통하고 나서 경북경찰청하고 세 가지 합의를 합니다. 오늘 군 검찰에 의해서 회수하겠다.
아닙니다. 다 그럼 이미 수사 기록 다 나오고 있는데. 아니요, 지금. 수사기관에서 제가 진술을 했듯이 제가 경북하고 합의한 것은 저 경북에서 접수를 안 할 건데 회수해 가실 거죠라고 물어봐서 제가 판단한 범위 내에서 회수해 갈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회수해 갈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그것을 정리되는 대로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재현이 해석을 잘못해서 이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이종섭이 풀었을 때부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지. 그러면 유재현은 반성해야지. 네, 서영교 의원님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증인 들어가세요. 자, 증인 들어가세요. 네, 다음 순서는 곽규택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해온 관계로 태도를 봐가면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돌리겠습니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최혁진 의원님 진행해 네. 주십시오. 4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지금 또 하나 위원장님께 제안 드릴 것은 앞으로 우리 법사위에서는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고 다른 의원들은 다 시간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국힘의 방해로 지속적인 입틀막 방해로 인해서 국감 준비를 충실하게 했음에도 충실하게 질의할 만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조배수 조용히 의원님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나경원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시간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예의를 지키세요. 무슨 예의를 지켜요? 예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해주시면 하는데. 기본이 안 됐잖아요. 자, 하겠습니다. 병원 한번 가보세요. 장관님. 네.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산업이나 자동차 만들어는 먹고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방위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키우는 기틀을 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2023년에는 제가 보니까 이제 매출액이 20조를 넘어섰고 경고합니다. 올해는 100조를 경고합니다. 넘어섰습니다. 위원장한테 당신이라니. 그리고 우리 이재명 위원장을 정부에서 모욕합니다. 잠시만 발언 제한을 합니다. 멈춰주십시오. 오늘 발언권을 제한합니다. 시간 멈춰주세요. 맘대로 중단하고 맘대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포근을 해요? 복원이라뇨? 위원장 석에 와서 포근을 하면은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의장님 말씀하는 게 지금 하는 게 지시 바로 복고예요, 복고. 여기에서 발언권을 안 주고 지난번에 동료 의원들의 성준 의원님 발언권 안 주시고 국정감사권을 잘 보여야 되는 이유가 훼손하고 유린하고 잘 보여야 되는 이유가 뭐였어? 내가 의원들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아니 즉각 등장해요. 공정하게 주시면 누가 항의합니까?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뭐 하는 겁니까? 정상적인 나라예요 지금. 학생입니까? 우리 다 왜 회의를 번번이 방해하십니까? 왜 회의를 방해하십니까? 사과하세요 빨리. 박규태 의원님 발언권에 사과하세요. 아니 사과하세요. 예의를 최대한 갖춰주라고. 장난치고 지금 의장님은 용서할 수 없어요. 장난치는 거냐고요? 사과하세요. 장난이라니. 사과하세요. 누구한테 사과하세요. 나한테 사과하세요, 주민 위원장. 그만하세요. 사과하세요. 어제 하루 종일 사과하세요. 오늘 박사분이 오늘 뭐 하는 거야? 사과하세요 빨리. 무슨 짓이에요? 뭐 했는데 누나? 뭐 했는데요? 아니 이 가을에 사과하세요. 사과를 누가 해야 아주 주민 위원장이 나한테 하세요. 발언권 주셨습니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여기요 위원들의 국감 국정 감사권을 갖다 박탈하고 왜곡하고 해소하고 지금 국방장관하고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누구 성격은 문제나요? 자, 국회의장 불러봐요. 사과하세요, 빨리. 저 우리 법사위시고 사과하세요. 국회의장 불러와요.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사과하세요, 빨리.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한 사람이 누가 누구를 난장판 받는다고 그래? 예, 아유. 강규백 장관님. 장바닥에 상인들 그렇지 않겠어. 준비해 봐요 지금. 법사위가 준비해 봐요. 의원님 발언을 어디로 뺐더니
아니 오늘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너무 유치해, 너무 유치해. 아니세요, 아무리 장관님이 가만히 계세요. 어디에요? 장난감이요. 상식 발언하는 아니 나와서요. 했습니까? 박기태도 들어가요.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기본적인 예의 지켜. 사과하세요. 뭔 사과해요? 사과 당신이 해야죠. 태도를 하고 지리는 순간에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내가 그러면 주민위원장이 나와 그럴까? 마이크 넣어주세요. 도대체 지금 법관이가 뭐 마이크 장난치는데요? 넣어주세요. 이게 중해위원장 사유물입니까 지금? 무슨 법 자. 뭐가 정된 줄 알아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피감기관 국방부 장관님과 오늘 국정감사를 응대하기 위해서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이렇게 국감 진행을 거듭 방해하는 사태로 인해서 더 이상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존엄 미래네, 존엄 미래. 예? 일단 속개 선언부터 하겠습니다. 네, 잠시 소란으로 인해서 감사가 중지됐습니다만,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아마 저녁 시간을 놓치고 계속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한편 감사 말씀 드리면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장경태 위원님. 또다시 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퇴장을 하셨습니다. 참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태도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무조건적인 국정감사 방해, 비난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온 듯합니다. 저의 정상적인 질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이 말꼬투리 잡기, 끼어들기 등으로 질의권을 방해했고요. 또 위원장께서 보통 위원 간의 질의가 끝나고 나서 그 질의 중에 있었던 또 왜곡된 사실관계들을 바로잡거나 혹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증인 또는 참고인의 발언 기회를 주시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는 2분여 시간이 정말
금쪽같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이 회의 방해 때문에 제대로 사실 그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이 최혜병 사건은 군 형사사법 체계에 아주 일대 전환을 가져올 정도로 정말 정권에 왜 명운을 이 정도까지 걸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차관, 법무관리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 등에 이르기까지 뭐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의 연루가 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한 해병의 이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용기 있는 또 많은 대대장분들의 용기 있는 발언들도 있었고 정말 저희가 그 서슬퍼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하게 이 청문회와 또 국정감사가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저의 정당한 질의 시간을 방해받아서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국회법 165조 국회회의 방해 금지 또는 66조 국회회의 방해죄에 의해서 퇴거 불응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위해를 가하면은 엄격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곽규택 의원의 행동은 제가 여기서 멀리서 보아도 충분히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폭력적 행태의 위협을 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촬영하고 계셨는데 그 영상을 빠르게 좀 이 공간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 드리고요. 참고로 또 지금 방금 기사가 나서 공유하겠습니다. 이종호 씨가 뒤늦게 등장한 임 전 사단장을 직접 소개했고 우리 성근이라는 호칭까지 쓰며 각별한 사이를 과시했다는 추가적인 배우 박성훈 씨 외에 추가 증언이 방금 단독 기사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이사진행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박은정 의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네,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곽규택 의원은 위원장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회의 시간 내내에 가깝도록 거의 계속해서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내용도 막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굉장히 상스러운 말을 하고 반말을 하고 급기야는 일어서서 굉장히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단체로 위원장석에 모두 몰려가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그것이 보도가 되게 하고 그래서 법사위원회가 마치 위원장의 그 어떤 그 잘못된 진행 때문에 파행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하려고 짜고 온 듯한 그런 모습을 한 번이면 모르겠지만 반복해서 그렇게 보이고 오늘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을 제대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태 때문에 발언권이 제한되거나 아니면은 오늘도 뒤로 차례를 미루는 이런 회의 진행에 대해서 오늘 격렬하게 하는 모습을 봤고요. 저는 좀 멀리서 봤지만 굉장히 폭력적이고, 저런 모습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제명으로 반성하지 않고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저희가 법사위 차원에서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법사위가 앞으로 국감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 국감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다. 국민의힘의 저런 태도로서는 저는 강력하게 법사위 차원에서 국감을 위해서라도 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네네. 최익진 의원님.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제가 무소속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이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법사위에 와서 제가 너무나 놀라웠던 것은, 오자마자 처음 제가 목격했던 것은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께
대선배인 박지원 의원께 막말을 하는 모습을 봤고요. 우리 서영교 의원께 야라고 소리치면서 반말짓거리 손찌검까지 하는 것을 손가락질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식이 있는 그 정당이라면 국민의힘 스스로가 제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똑같은 행동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정말 놀라웠던 게 곽규택 의원의 행태들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짜고 들어왔구나. 지금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방해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과 내란과 관련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는 게 이들의 목적이구나. 제가 들은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 계신 증인들까지도 놀랄 만한 일인데 참 부끄럽습니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하는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건 제가 들은 내용들입니다. 이 외에도 계속 떠드는 행태들을 제가 하루 종일 봅니다. 병원 가봐라. 정신 차려라. 비 먹었냐? 학교 안 다녔냐? 꿀리는 거 있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진짜 뒷골목 밤거리 양아치들이 하는 얘기를 국회에 와서 위원장께 계속함으로써 자극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요. 저도 무소속 의원으로서 여기 법제사법위원회에 와서 밤잠을 제대로 못 자가면서 국감 준비를 해서 오는데 지속적으로 발언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발언을 할 때마다 계속 떠들고 방해하고 하니까 정상적인 국감 질의 그 짧은 7분, 5분 시간을 소모적으로 보내야 되고 방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정상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실 때 국민을 대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국민들이 정말 잘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해 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봐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원 가능한 모든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제지하고 응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도 꼭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벌이고 있는 지금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방해하고 국정농단에 대한 실체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는 이 행위에 비정상적인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도 좀 적극해 주시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곽규택 의원 하는 행동들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동네 폭력배 행동입니다. 그 영상 다시 한번 꼭 틀어주시고요. 그 영상 나중에 증거자료를 해서 책임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으로 참담합니다. 그러면 제가 김영민 위원님. 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참담한 심정일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간에 본질은 없어지고 싸움만 남은 거 아니냐라고 아마 다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 이 혼란의 본질이 국민의힘에게 있다라는 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흔히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국감은 국민의힘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필요하면 문제 제기하고 이러는 시간으로 충분히 자신들의 역량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막상 질의를 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윤석열 내란 그리고 내란 공범들 그 얘기만 계속 나오다 보니 내용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판을 깨자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란 피우고 일방적으로 파행시켜 가면서 하다 보니 뉴스에는 법사위가 싸운다 라는 뉴스만 자꾸 나오게 되고 실제 오랫동안 이 국감을 준비해서 알차게 질의를 준비했던 우리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그 다음에 정부의 답변 내용들은 다 묻혀버립니다. 그러니 새로운 정책 대안을 얘기할 수도 없고 토론할 기회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모습이고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용에 자신이 없으니 판을 깨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정말 법사위원으로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서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나아가서 아까 보여줬던 국민의힘의 그런 태도들은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질서 유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일종의 난동을 부린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의 질서 유지권 발동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심지어는 위원장석을 점거하면서 위원장님께서 퇴거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퇴거 불응한 범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논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고 그 다음에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모르실 수 있으니 아까 장경태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촬영한 영상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한번 국민들께 이것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잠시 영상을 한번 저도 확인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한번 준비해 주시고. 조용히 하면 너 시킨다? 조용히 해주세요. 안 돼요, 지금. 조용히 해주세요. 본인이 하는 순서가 아닌데 그렇게 나서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의를 지키세요. 무슨 예의를 지켜요? 예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해주세요 하는데 기본이 안 됐잖아요. 어디 나쁘신 거 아니에요? 왜 시간을 멈춰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위원장님. 네.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이제 반도체 파트가 자동차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반도체를 주력사업으로 키우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 결과로 이제 2023년에는 멀티가 받아서 다른 거죠. 20조를 넘어섰고 우리 다른 거 당신 거야? 당신 거라고? 당신이 뭐예요? 당신이 뭐예요? 당신이 뭐예요? 지난번에도 송석준 안 준다고! 만들 시간 주세요! 스스로 복원을 해요. 아니 1분도 안 주시고 복원이 아니야!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복원을 하면은 의장님 아니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어떡해요? 예? 바로 복고요 복고! 자료 안 주십시오! 복고 의원들의! 석준이 형님 발언 권한 아니 내가 오늘 이거 잘못해야 되니까 잘못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어 내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정말? 동료 아니 특강 준다며요! 자리 앉읍시다! 누가 항의합니까? 그렇죠 이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나한테 사과하세요! 중요한 점! 그만하세요! 사과하세요! 어제 하루 종일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빨리! 무슨 짓이야? 너 맨날 해라! 뭘 했었나요? 네가 오늘 왜 사과하세요? 조정희 위원장이 나한테 하세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수시로! 왜요? 위원들의 감사권을 갖다 박탈하고 왜요? 앉아서 얘기해주세요. 지금 국방 장관하고 너무 무리하고 뭐하는 짓이야 지금? 들어가세요. 들어보세요. 이거 성격 없는 줄 알아요? 국회의장 나와요. 나와세요 빨리. 저 우리 법사 있어. 나와세요. 국회의장 불러와요. 이게 국정원이야 이게. 나와세요 빨리.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한 사람은 누구를 난장판을 하세요. 예, 아유. 국회가 준비했어요 지금. 법사위가 준비했어요. 의원님 발언을 어디서 사회만 취급받으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루 종일 뺀것만 찍어버려요. 이거. 좀 깜짝아. 하루 종일 뺀것 찍어. 내가 때문에요. 장난감이요. 발언하는 아니 위원들의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대가를 보고 지리는 소리 쓴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거 지켜봤잖아요. 위원장을 계속 정확하게 보지 않고 중요해. 박근태 의원 손대지 말고 보세요 그냥. 뭐 하는 시장이 지금? 하루 종일 그러더만. 뭘 그래 하루 종일 저러더라고. 말도 안 섞었어. 말도 안 섞었어. 보기 싫어서. 보기 싫어서 기본을. 말도 안 섞었어 오늘. 대표인 헌법기관에 국정농단을 함부로 이렇게 장난으로 집어넣고 훼손하고 어이가 없으세요.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위원장이? 앉으세요. 내일은 앉으세요. 내일은. 그럼 이 당신들에 의원님들은 들어가세요. 무소속이 회전을 방어하고 발언을 중에 앉으니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국회 사무총장 몰라? 앞에서 계속 뭐 하는 얘기? 내가 뭐 그런 거 무릎 꿇고 막 주의원장한테 발언 꺼주세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건방지게 여기는 끝나는 이것도 하라고 이게 됩니까?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이랑 어떻게 계속 초라하고 그래요? 법사위원장이면은 내가 뭐 무릎 꿇고 버리는 거 달라져요? 이렇게 멋대가리 위원장이 어디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빨리! 아니 그럼 어디 있어요? 사과하세요! 사과하시라니까 빨리 오면! 진짜 아니 무슨 이리 오세요. 뭐 하는 거예요? 사과가 아니라 우리가 취미를 도대체 지금 법사위가 뭐 장난치는데요? 대도를 보고 지휘권을 준다? 어제도 하루 종일 법사위원장이 이게 추미애위원장 사임을입니까 지금? 무슨 법이 저거만 정된 줄 알아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뭐가 죄송해요? 나한테 죄송하라 그러니까? 오늘 어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국민의 의원님들 부끄럽습니다. 빨리 뭐가 부끄러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감사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조는미애네 조는미애. 예? 아니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휘권은 법사위원장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 권리예요. 조용히 조용히 하세요. 인간 같지 않은 인간하고 이야기 안 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네, 위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대단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회의의 방해는 사실 저에게는 매우 공포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그 공포감을 이 자리가 워낙 엄중한 자리, 책임감이 있는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공포를 느낀다고 해도 그것을 표현하기는 또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 법사위원장이 공포스러우면 우리 질서를 어디서 질서를 복구할 수 있는 힘을 또 찾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포나 이런 것들을 그 감정마저도 표현하기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것인데요. 의도적 파행 유도를 반복적으로 해왔고, 어제의 그 국정감사장에서도 역시 아까 폭언과 이 위화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던 곽규택 의원이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하면 본인의 그 판단이나 생각과 배치되는 발언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해당 위원들에게 반말이나 또는 조롱 섞인 말로 발언 방해를 한다든가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서 특히 옆에 앉아있는 나경원 의원과 함께 지속적인 소란을 내면서 거의 증인의 발언이나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저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마이크 음으로 국민들은 방송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지만 이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저는 이 거의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이 관계자들, 피감기관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의 발언 진술을 자세히 뚜렷하게 듣지 못합니다. 두 분이 워낙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걸 듣지 못하면 진행을 원활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국회 내에 최고령자이신 박지원 의원님이 계시는데 때로는 직격을 합니다. 반말로 당신이라고 한다든가 그런 그냥 성명을 바로 불러버린다든가 하는 그런 매우 무례한 짓을 하는데 사실 저에게도 뭐 아까 이 최혁준 의원님께서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제가 들은 말을 사실은 제가 토해내기가 대단히 거북하고 민망합니다. 어제 대법원 국감에서는 의도적으로 국감 방해하면서 오늘과 유사한 말을 뱉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라든지 또는 제가 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의 문건을 읽고 있으면 그걸 빤히 쳐다보면서 그거 읽히기는 하냐 읽을 줄은 아냐 하는 그런 비아냥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든지 오늘도 역시 아까 그 소란 속에서 들으신 것처럼 정신 차려라 기먹었냐 학교는 안 다녔냐 꿀리는 게 있냐 등등 평상시 제가 어디 가서 들어본 바가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실 여기 뭐 거리가 1m 조금 남짓됩니다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비아냥과 조롱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도 제가 그냥 이것을 그냥 반응을 하면 회의가 깨질 것 같아서 지금까지 며칠간 참아왔습니다. 이 방금도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말과 함께 손찌검을 하는 듯한 태도 또 내려칠 듯한 위협을 가했던 것이죠. 네가 존엄이냐 존엄미애냐 하는 말은 오늘뿐만 아니라 뭐 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온 말입니다. 두 분이 함께.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질서유지권 차원에서 국회법 제102조에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 조항이 있고요. 또 국회법 제146조에는 의원들이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되어 있고요. 또 147조에도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소란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곽규택 의원을 향해서 이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하면서 발언 순서를 변경하겠다. 좀 조용하게 다른 사람의 발언을 경청하고 다른 분들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에서 발언 순서를 후순위로 미루는 조치를 취했더니 이제 그와 같은 폭언과 폭력을 퍼붓는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질서유지권 발동에도 응하지 않고 의도적 파행을 유도하면서 사실 저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 당신이 내란을 알고도 그랬다면은 당신이 내란 공범아니냐 하는 어느 도단 뒤집어 씌우기 논리 모순에 그 발언을 빙자한 조롱을 듣고 대단히 경악했습니다. 상식 수준을 넘는 어떤 정상적인 법적 판단이나 사고가 결여되어 있구나. 어떤 맥락을 다 놓친 뒤집어 씌우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행을 유도하고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해 놓고서 마치 위원장이 독단을 해서 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독재적으로 운영해서 파행이 됐다는 식으로 또 밖에 나가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사실 왜곡을 어제도 했었고 또 오늘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법제사법위원회는 현장 국감을
아마 더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정상적으로 관행은 정상적이라기보다 관행은 아마도 군사법원에 나가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또 어제 대법원도 그 현장 국감이 예외적이고 이례적이고 대법원을 침탈하거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으로 출장 나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 자체가 내란을 수습하기 위한 그런 이 국정감사 활동이 훨씬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회로 오시게 해서 국정감사 활동을 하는 쪽이 더 낫다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이 국회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비감기관으로 이 협조를 해주신 우리 장관님이나 군사법원 관계자 또 증인 참고인으로 와주신 여러분께는 국회 이런 모습을 불편한 모습을 보이게 돼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는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마칠까요? 네.